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연휴 앞두고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이제 하락의 흐름을 끊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상당히 또 안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인 과연 있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보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이런 흐름이 왜 나왔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화면 보시면은요. 모든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4, S&P 1.8, 나스닥은 2.1 상승을 해서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요.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흐름입니다. 하락을 이제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도 상승 흐름 상태. 요 부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이제 내일 쉬죠. 그리고 월요일 날도 쉽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이틀 동안 뭐 어떻게 변하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되든 어느 정도 최소한 제자리는 찾겠지라는 기대감을 여러분께서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역외 환율에서 보면은 어제 여기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종가상 1390원 가까이. 그런데 미국 시장 역외 환율에서 뚝 떨어서 마이너스로 마감했어요.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이너스 출발해서 우리나라 증시 보시다시피 더 강세 출발이었습니다. 시가가 0.7% 넘게 그래서 2393포인트 수준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밀렸습니다. 이 이유 1차적으로는 환율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더군다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그에 따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오늘 보면은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고점 2394, 저점 2380, 한 15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정도에서 마감한 흐름인데요. 여기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주식 매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쪽에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기관은 그 물량 받는 흐름. 그런데 오늘 만기일인데 선물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를 했죠. 그런데 제자리에요. 소위 만기일 서프라이즈 쇼가 없었어요. 최근의 흐름도 보면은 선물 매도가 있었고 오늘 환매수가 됐는데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가 진행됐거든요. 여기서는 또 많이 진행이 됐죠. 116억이면은 7억이면은 상당히 큰 액수예요. 옵션에서 매도.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쇼가 없었어? 그러면은 철물을 매매를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휴 이후에 긍정적인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건이 외국인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연휴 앞두고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나름 선방한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오늘장 마무리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 좀 잘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전 저점을 종가상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매수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박스권 흐름 안에서 하단부 진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일단은 박스권 55,000원에서 62,000원 요 사이의 박스권은 여전히 유지하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다소 여기에서 제가 삼성전자 매도하고 다른 종목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주도주단을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 흘러내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상승하고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
혹은 좀 '매수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만 여전히 저는 '주도주 위주의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화두가 됐었던 종목이요. 풍산이었습니다. 또 물적 분할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오랜만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죠. 풍산 물적 분할 8% 급락. 하지만 요 부분이 약간 그래도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신설회사 비상장하겠다. 상장시키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다른 회사들처럼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해서 상장시키니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 버렸잖아요. 아직 뭐 비중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비상장 자회사로 두고 계속 있겠다라는 흐름이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 줬어요. 그런 흐름에서 풍산 보시면은요. 최근 방산 관련해 가지고 탄약 부분이죠. 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이게 또 상승 흐름이 나오니까 회사에서 또 그런 결정을 해 버리네요. 우리나라 경영진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배 불리는 거죠.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운 하락세였는데요.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안도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요 부분에는요. 일단은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 수급 부분을 보면은요. 그동안 매수했었던 연기금이 그리고 사모펀드가 오늘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했거든요. '아직까진 비상장이야?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사도 되겠네 10% 면.'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이 종목 비상장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물적 분할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약간은 누그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전 고점이 33,000원 수준 정도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약 정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HLB 뭐 바이오 관련주죠. 제약바이오 11%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있을까?' 전 고점까지 뛰어넘었는데 뉴스가 좀 하나 있었죠. HLB 리보세라닙 간암 인상 순항 리보세라닙 임상 췌장 생존 기간 입증 즉 간암에 대해서 생존 기간을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입증했다. 요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1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장중에는 13%까지 급등합니다. 앞에 고점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우, 지금 5월 달에 있었던 이 초급등에 요 부분도 오늘 소화하는 흐름이네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거 인제 사 볼까?'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약 바이오는요. 변동성 크고요. 그런 점에서 투자 대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로 2차 전지 관련주 뭐 동시효과에서 약간 마이너스로 밀리긴 했지만 LG에너지 솔루션 보합선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2.7% 상승하면서 여기 바닥 찍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저점 찍었다가 팍 돌려 세웠죠. 그리고 삼성 SDI가 오랜만입니다. 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단이 대부분 상승했어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LNF가 오랜만에 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동화기업이라든가 8% 급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한 두 종목 한번 잠깐 보시죠.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요. 지지대에서 제대로 지지받고 인제 돌려 세우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물론 위에 저항대, 매물대를 잔뜩 쌓아놨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바닥은 찍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괜찮게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3만 원 수준까지 한번 트라이, 즉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LNF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생각을 해서 26만 원 선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뭐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가지고 계시고요. 예, 이 부분이 미국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예, 그동안 소외됐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은 예, 여기에서는 돌려 세우는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로봇 관련주가 대부분 올랐어요. 로보로보 10% 가까운 상승세, 장중에는 17%까지 급등을 했고요. 뭐 그 이외에 로보티즈라든가 유진 로봇, 뭐 이런 로봇 관련주가 로보스타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요. 삼성에서 국내 최초로 K로봇 ETF, 삼성증권이겠죠. K로봇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ETF가 출시되면 어떻게 돼요? 그 관련주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 대형주 단은 뭐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중소형주 단의 움직임은 테마로 움직였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는 갑니다. 주도주는 주도주입니다. 내가 주도주야.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8.5%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거듭했고요. 한화솔루션 오늘 신고가 갔다가 약간 뭐 고점에서는 밀렸지만 1.7% 상승하면서 내가 대장주야. 예,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했죠. 여전히 이 청정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일진 하이 솔루스를 비롯한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일부 급등했는데요. 이건 다소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요. 오늘의 윗꼬리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움직였구나 라는 정도.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셔도 좋다라는 거. 청정 에너지 관련주, 그중에서 수소 관련주 예, 긍정적으로 볼 만해요. 예, 여기서 대신 추가적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정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마무리 했기도 했고요.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이죠. 항상 한가위 명절에는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자분들, 특히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한가위 명절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